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한국기능운동교육원과 함께하고 있는 운동이 보약 시간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곽재만입니다. 여러분 저녁 6시입니다. 식사하고 계신가요? 식사 준비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사실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 많이 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중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 이유 사실 건강하려고 하는 거죠. 뭐 20대 때는 뭔가 이렇게 멋진 몸을 갖고 싶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미용적인 목적이 강하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운동은 필수라고 하는 이유는 건강하고 아주 잘 살려고 그러려고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항노화나 장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최신 동향들을 저희가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들을 꾸려왔으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한국기능운동교육원에서 지금 이제 운동이 보약이라는 이 운동 챌린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QR코드를 타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한 2주간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운동 습관들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내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오래 살기인가요? 아니죠. 오래 잘 살기죠. 오래 잘 살기. 아무도 이 좌측의 사진처럼 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없어요. 누구나 다 오른쪽 사진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건강하게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사회적 교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이제 장수 연구의 핵심은 이 단순히 오래 살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래 그리고 잘 사는 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죠. 이게 바로 건강한 이제 노년, 건강한 장수 요게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들은요 이렇습니다. 이제 할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항노화 관심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두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들이 조금 빡빡해서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고요. 시간이 남는 시간 동안에 남겨주신 댓글의 내용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수 연구, 항노화 연구 어디까지 와 있나 이런 거 이제 우리 보려면 현재 상황도 좀 봐야죠. 우리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 이제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100세 이상 노인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노인은 지금 한 8,900명 정도 됩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거의 한 83세 이 정도 되죠. 근데 이게 기대 수명이 83세란 말은 말 그대로 이 생물학적인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고요. 수명을 말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늙어서도 잘 사는 거. 우리가 혼자서 자립하고 혼자서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이렇게 노년을 살아가는 거 이게 근데 73세라 그럽니다. 10년은 뭐 하냐? 우리 아프신 가족분들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만성 질환, 뭐 고혈압, 당뇨 또는 이제 이런 투석 이런 걸 이제 받으시게 되면 이 10년 동안은 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이제 또 간병하고 가족분들은 이런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이 10년인 거죠. 사실 장수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이 10년을 줄이는 겁니다. 10년을 줄이는 거. 이 10년을 어떻게든 줄여서 가장 짧게 만들어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일치되도록 만드는 거. 요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이제 우리 보건이나 이제 의료 서비스가 이제 발전되면서 보급화됨에 따라서 고령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근데 고령 인구를 끊는 기준이 좀 애매한데 사실 이제 65세 분들께 여쭤보면은 고령 인구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고령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요즘에는 뭐 65세 정년 퇴임하시면 이제부터 제2의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오래된 통계긴 한데 유엔 통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세를 우리가 인제 고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데 유엔 통계에 따르면은 인제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7.6억이 되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미래죠, 미래. 향후 인제 20년 지나면은 이게 거의 2배 넘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쵸? 100세 이상 노인이 890 8,9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이미 초고령 사회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고령 인구가 쌓이게 되면 이게 그에 비례해서 이 건강하지 않은 이제 노인층도 많아지게 되고 이거에 따른 사회적인 또 인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각 나라들이 이걸 대비하려고 많은 인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수 연구의 진짜 목표는 이 사회적인 거시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이 결국은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내 인생이 아주 건강하게 끝까지 질병 투병 없이 이 10 년의 간격을 없애는 게 장수 과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이처 에이징에서 2025 년도에 나온 내용을 이제 발췌해 보면 현재 생물학적인 노화 속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인간 수명이 몇 세까지요? 122 세를 초과하는 거는 이번 세기로서는 불가능할 걸 이럽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필 122 세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122 세. 이거 어디에서 나온 숫자일까요? 122 세. 인간 수명이 122세 초과 못 한답니다. 생물학적인 노화 속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요거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 가장 오래 산 할머니, 그쵸? 인류 최장수 기록 122 세에 일기로 돌아가신 1997 년도에 돌아가셨죠. 이게 그때 나이가 122 세. 공식적으로는 이제 역사상 가장 장수한 인물인 우리 프랑스 할머니 잔느 칼망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사진 보이시는 게 한 110 세쯤 되실 때의 사진이니까요. 뭐 아주 건강하시다 보시면 되죠. 자전거도 막 타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게 인제 그 네이처 에이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을 잘 뜯어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바뀌지 않는 한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노화 속도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면 이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 자체를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이 가설은 기각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122 세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물학적인 노화 속도를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연구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일단 왜 우리가 노화하는가? 왜 우리가 늙는가를 일단 알아야죠. 옛날에는 뭐 사실 그냥 나이 들면 늙지 뭐 이게 뭐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면서 이거 그냥 늙는 게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알면 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를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재정의하기 시작했는데 노화는 시간 지나면 그냥 늙는 거야 이게 아니고 노화는 특정 생물학적인 신호 경로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조절 가능한 과정이다라고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조절 가능하다입니다. 조절 가능하다. 우리가 늙어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 재정의의 우리 눈여겨볼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노화가 이제 일어나는 어떤 생물학적인 12가지 특징들을 정리를 했는데 12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많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각 나라에서 각 연구실에서 이 12개 중에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 계시죠. 오늘 제가 이 12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주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3가지 요거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요 3가지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세포 노화 세포, 그리고 후성 유전체 변화 요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여러분 그 운동이 보약 애청자분들이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노화 운동법이라는 거 제가 설명할 때 이 가장 우리가 이제 노화 과정에서 개입을 하는 요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세포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예요. 모든 세포 안에는 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작은 이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세포도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녁 식사하고 계세요? 저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 에너지가 이제 있어야 제가 좀 더 활기차게 이야기할 텐데 그래도 지금 아주 에너지는 적절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에너지 공장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 공장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냥 우리 세포를 먹여 살리는 에너지 공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노화가 일어나는 이 세포의 노화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도 나이 늙는다, 나이 든다 이런 게 이제 요 가설인데요. 미토콘드리아가 아까 에너지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효율이 떨어져요. 그 여러분 그 자동차 오래 타시면 자동차 엔진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아, 요즘 지금 기름값이 난리죠. 아, 진짜 기름값이 무서워서 기름 못 넣겠다 이러시는 분 많을 텐데 이 기름을 예전에 내가 신차를 뽑았을 때는 한 5만 원 넣어도 아주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차가 나이가 들어서 한 10년쯤 되면 어때요?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7만 원, 8만 원 넣어야지 같은 거리를 가는 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너지 공장, 이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 나이 든 미토콘드리아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면서 이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세포 안에서 이게 터집니다. 이 데미지를 받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혹시 발전소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 터지면 큰일 나죠. 그 안에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 지역이 다 오염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핵 안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터지고 이러면 이제 핵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손상받는데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DNA예요. DNA가 이렇게 손상받게 되면 이 DNA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지도거든요. 그게 손상받으니까 우리 형질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기고 질환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지금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냐면 이거 그러면 얘 미토콘드리아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면은 이게 세포가 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암세포예요. 암세포. 그래서 암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용한 타겟이죠.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표적 삼아 가지고 얘네들을 다치게 만들어서 이러면 이제 암세포가 사멸되는, 죽게 되는 이제 암세포, 암 치료에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친구냐 이런 거를 이제 알려고 이제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래 살려고 장수하려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로 유지돼야 돼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러분 운동하는 겁니다. 예, 근육 운동하는 겁니다. 근력 운동하는 거, 유산소도 마찬가지고 이 근력 운동하는 건데 도쿄대 연구팀에서 2025년도에 이제 발표한 연구, 최신 연구인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좀 더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 슈퍼 컴플렉스라는 요런 이제 구조를 이제 유도해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더 건강해지고 더 효율성 있게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딱 맞는 그 예시는 아닌데 자동차 엔진으로 비유하면은 뭔가 뭐 하이브리드 이렇게 뭐 전기랑 이제 뭔가 이렇게 혼합해서 효율을 좋게 만드는 뭐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가 이 슈퍼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이노우에 박사가 요 책임자거든요. 이노우에 박사가 요거를 봤더니 굉장히 놀랐어요. 이제 쥐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쥐가 이제 더 오래 살고요. 근육도 더 강해지고 산화 스트레스 지표도 감소하고 염증 지표도 감소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슈퍼 컴플렉스를 표적 보충제, 약물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아마 이런 노화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좀비 세포, 노화 세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왼쪽이 정상 세포라 그러면 이제 세포가 이제 정상적으로는 사멸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죽고 남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또 그나마 나을 텐데 가만히 안 있고 뭘 자꾸 나쁜 물질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화 세포입니다. 이 세포 노화가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노화가 됐구나 해서 우리 포식자들이 가서 이제 노화 세포들을 잡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노화 세포가 본인들을 이렇게 포식자가 못 잡아먹게 가림막 역할을 하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물질도 내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체계를 좀 혼란시키는 이런 이제 물질들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면역 체계, 일반적인 우리 몸의 군대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는 이런 좀비 세포가 되거든요. 요 좀비 세포, 요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많아지면 얘네가 이제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안 좋은 물질들 때문에 암도 생기고요. 그리고 면역 체계도 좀 약해지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하게 세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얘네들이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못 만들어내는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노화 지금 타겟으로 삼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첫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노화 세포를 어떻게 하면 죽일 건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상적인 우리 면역 기능을 하는 우리 몸의 군대가 이 노화 세포를 죽일 수 없게 자꾸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 좀비 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항노화 우리 타겟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좀비 세포를 제거하는 약물, 세놀리틱 약물이라고 합니다. 세놀리틱 약물. 세노가 이게 약간 그 노화 세포에서 딴 내용이고요. 리틱이 제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놀리틱 약물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선도하고 있는 그룹은 지금 이제 2015년부터 우리 이제 커클랜드 박사님 팀에서 지금 요 세놀리틱 약물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물 실험에서는 거의 확인이 됐어요. 메커니즘이 요렇게 메커니즘이 맞다. 요거를 이제 해결하면 조직 재생 환경이 복원되면서 우리가 더 젊어진다. 요거가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증명이 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인간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수공원 근처님께서 요즘 이제 항노화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항산화제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알파리포산, 코큐텐, 아스티잔틴, 피세틴 요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기서 피세틴이 세놀리틱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퀘르세틴도 그렇고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미 이 건강 보조식품 영양제 형태로 드시고 있을 텐데 그게 왜 영양제냐면은 아직 임상 시험으로 증명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커니즘은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피세틴이 이제 세놀리틱 약물로서 이런 SASP 아까 이 노화 세포가 분비하는 이 염증 물질을 차단시키니까 염증이 감소해서 조직 재생 환경이 복원되고 이러면서 젊어진다라는 이 메커니즘을 동물 실험으로는 우리가 증명을 했지만 아직 인간한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 아닌 거죠. 이게 만약에 임상 시험으로 진행되면 이제 이거 약입니다. 굉장히 비싸지겠죠. 근데 이제 피세틴이나 퀘르세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조제나 이런 이제 영양제로 먹는 이유는 아직 얼마만의 용량으로 먹어야
얼마만의 효과가 있는지가 아직 불분명해서 그래요.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또 제가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죠. 세 번째가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후성 유전체 리프로그래밍이라는 말입니다. 후성 유전체 리프로그래밍. 이름 둘 다 어렵죠. 그렇죠? 하나씩 따볼게요. 후성 유전체는 그 유전체는 아시겠죠? 아까 뭐 DNA 같은 뭐 그런 건데 후성이란 말은 뒤에 생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DNA,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부모님한테 받은 DNA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후세에 전달되니까 기본적인 우리 유전자 지도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유전자로 치면은 백인은 백인이 나오고 흑인은 흑인이 나오고 동양인은 동양이 나오는 게 이게 맞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유전학의 개념인데 이게 보니까 이 뭔가 바뀌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습관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주 심한 뭐 대기근이 있던 요런 데에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 후세에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환들을 앓고 있더라 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체 중에서 켜고 꺼지는 부분이 조절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머리카락은 사실 그 안에 머리카락 DNA가 우리 몸 전체를 만드는 지도는 다 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만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 안에 머리카락만 만들어내는 지도 외에 다른 데가 다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조절이 돼서 이렇게 분화하게 되는데 후성 유전체는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자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유전체가 어디를 켜고 어디를 꺼지는지가 요게 조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유전자 지도는 변하지 않지만 유전자를 어떤 걸 발현시킬 건가 이걸 어떤 부분을 켜고 끌 건가 요게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뭐 태어나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또 조절해 보면은 우리가 젊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후성 유전체 리프로그래밍이죠. 요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알면 좋은 게 지난번에 제가 또 항노화 운동법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야마나카 박사님께서 요걸로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아까 머리카락 얘기했잖아요. 머리카락을 넣고 이 야마나카 인자 OSKM을 4가지거든요. 이 4가지를 이렇게 넣어서 분화시키니까 체세포, 머리카락 세포가 만능 줄기세포로 리프로그래밍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마나카 일본 과학자가 요 4가지 인자, 전사 인자를 발견하면서 노벨상을 탑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체세포, 내 머리카락으로 다시 줄기세포, 어떤 세포로도 분화 가능한 만능 줄기세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라운가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포를 젊게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후성 유전체 리프로그래밍입니다. 리프로그래밍. 이 노화의 역전이 원리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를 아주 그 실마리를 발견한 거죠. 실마리를. 그래서 이게 발견됐으니까는 그러면 곧바로 우리 몸한테 적용하면 좋겠지만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이게 속도를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이 늙은 요 피부를 이제 아주 줄기세포까지는 되돌리지 않고 한 10살쯤에 아니 15살쯤에 피부로 돌리면 제일 좋겠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세포를 이 야마나카 인자를 넣어가지고 되돌리는 그 속도, 그리고 야마나카 인자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걸 지금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실마리는 발견했지만 지금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늙은 쥐를 쥐 실험을 했어요. 쥐 실험. 이제 아주 고마운 쥐죠. 쥐 실험을 이제 늙은 쥐를 7개월 동안 이 야마나카 인자에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시켜 가지고 처리를 했더니 신장과 간, 유전자 발현이 패턴이 유의미하게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쥐에선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쥐에서는 이 야마나카 인자로 신장과 간, 유전자 발현이 유의미하게 젊어졌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상과학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2025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까지 오려면 사실 많은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안전한 리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속도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은 뭐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부분적으로 형질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그 나이만 이렇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쥐 실험 결과까지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아주 세 가지 타겟, 뭐 12개 정도 있다 그러는데 우선 제가 아주 대표적인 지금 2025년도에 나온 연구 논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역사를 통틀어서 이제 아주 획기적인 장수 실험 등이 있어요. 이런 실험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가 노화도 조절할 수 있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실험이 있는데 여러분 남미 가보셨어요? 남미? 예, 남미가 얼마나 먼 데냐면요.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에서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서 깊숙이 들어가요. 예, 우리 지구 핵까지 들어갑니다. 핵을 뚫고 반대편, 지구 반대편으로 나가면 남미입니다. 예, 그렇게 되죠. 굉장히 멀죠. 굉장히 멀고 그 중에서도 더 외딴 섬, 예, 이스터 섬이 있습니다. 이 모아이 석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거 사람들이 발견하고 아주 놀랬죠. 들어가서 봤더니 아이고 이게 이스터 섬에 갔더니 무슨 이상한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외계인의 흔적이다. 그래서 한때 아주 핫했습니다. 외계인의 흔적이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외계인의 흔적은 아니고 외계인의 흔적만큼이나 아주 놀라운 게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라파마이신입니다. 라파마이신. 이게 의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의료계통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이거 면역 억제제고 이게 이스터 섬에서 이제 토양을 분석했더니 이스터 섬에 있는 그 세균들 이런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그 세포 분비하는 물질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요 라파마이신을 가져와 봤더니 뭐 다른 세포들을 죽이는 항생제가 되기도 하고 면역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잘 사용했는데 이 얘기 왜 하냐? 라파마이신이 사실은 면역 억제제로 많이 쓰이지만 이게 항노화 약으로 쓰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파마이신에 대한 수명 연장 효과를 이제 처음 그러니까 이제 주목받은 게 네이처지에 그 해리슨 박사님 등이 2009년도에 이 쥐 가지고 했던 연구인데요. 라파마이신 투여했더니 암컷에서는 수명 연장 효과가 14%가 생겼다. 그리고 수컷은 9%다. 왜 섭섭하게 수컷은 더 작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수컷이 왜 이렇게 수명 연장이 작은지 인간 사회에서도 생기잖아요. 남자분들이 좀 위험한 짓을 많이 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암컷 수명 연장이 14%다 그러는데 우리 평균 수명 얼마나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80세 넘어가죠. 거의 이제 90세를 향해 나가는데 그러면은 요게 14%면은 어떻게 돼요? 거의 12년, 13년, 10년 넘는 수명 연장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치면.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하게 쓰던 라파마이신이 수명 연장 효과가 있어?
이래가지고 연구들이 쭉 나왔습니다. 몇 개나? 167개 나왔습니다. 연구가. 라파마이신과 관련된 연구가 160개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연구들을 다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연구들을 다 통합해서 분석한 연구를 우리가 메타 연구라 그러거든요. 메타 연구. 그 메타 연구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2025년도에 이제 셀 에이징에서 이제 나온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167개의 라파마이신과 관련된 또 이 칼로리 제한과 관련된 수명 연장 효과를 분석했어요. 사용된 포유류는 뭐 쥐, 토끼 등을 포함해서 한 8종이 들어갔는데 공통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 가장 수명 연장 효과가 좋았던 게 뭘까요? 칼로리 제한입니다. 칼로리 제한. 이 보이시죠? 예. 섭섭하실 수 있는데 적게 먹는 거예요. 아니 뭐 너무 쉽잖아요. 적게 먹으면 수명 연장 효과가 얼마요? 30%. 이걸 뛰어넘는 엄청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걸 뛰어넘는 연구가 없었어요. 칼로리 제한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이거에 준해서 이거보다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이거에 준해서 가장 효과가 높았던 거, 그것이 바로 라파마이신입니다. 라파마이신 2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던 연구 총 167개 연구 중에서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가지수로 따지면 거의 54개의 가지수거든요. 54개의 가지수 중에서 일관되게 수명이 연장된 유일한 물질, 바로 라파마이신. 라파마이신. 이게 뭐길래? 이것도 제가 또 항노화 운동법에서 이야기 드렸었죠. 이 자가포식, 자가포식은 요거 이제 노벨상을 2016년도에 이제 오수미 박사님께서 탔죠. 다 일본 분이신데. 요거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이 굶으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적으면 이 오토파지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생긴 팩맨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나이 들고 조금 이제 시원치 않은 효율 떨어지는 이런 세포나 노폐물들을 이런 방식으로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지겠죠. 건강한 세포들만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자가포식이 핵심이다, 항노화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라파마이신은 결론적으로는 자가포식을 활성화합니다. 근데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를 더 거치는데 뭐냐면 이 mTOR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억제를 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 공부하는 거니까, 저도 뭐 노화 연구를 막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관심 있어서 공부하는 거지. 이제 요 mTOR가 뭐냐면 mTOR 외우실 때 그냥 토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천둥의 신 토르 있잖아요. 예. mTOR는 우리 몸에서 그 어떤 시그널을 받냐면 영양분이 풍부하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자꾸 합성해도 되겠네. 자꾸 성장해도 되겠네. 이런 거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육량을 늘리고 싶을 때, 이럴 때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단백질 많이 먹고 이러면 영양이 풍부하다는 신호를 mTOR가 받아가지고 세포를 성장시키는데, 근데 세포가 성장된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 노화가 촉진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는 평생 분열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성장이 빠르면 노화는 촉진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라파마이신이 요 mTOR, 요거 이제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요 부분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요 반대편인 이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서 세포가 청소되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 흥미로운 연구가 이거예요. 이제 이종병체 결합. 이게 뭐냐면은 그 아주 잔인한데 그 쥐 2마리를 외과적으로 수술해가지고 붙여버렸어요. 마치 샴 쌍둥이처럼.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이제 하버드대에서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늙은 쥐가요,
젊은지의 혈장 피를 계속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공유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수명이 무려 9%까지 연장됐다. 그리고 이 분리 후에도 이 효과는 유지되었다. 간과 근육, 뇌가 회춘됐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에피제네틱 시계라고 하는 거는 후성 유전학적인 시계인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후성 유전학적인 DNA에서 뭐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게 이 젊은 상태로 되돌린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게 그런 분야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켜지고 꺼지는지 그 패턴을 따라서 이 인체의 실제 나이를 이제 제한한 게 이제 에피제네틱 시계라는 말인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개발하신 분이 이제 스티브 호르바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거 안 믿었어요. 아니 뭐 무슨 이렇게 원시적인 생각이 있어. 뭐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하고 붙여놓으면은 그 늙은 사람이 그게 젊어진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랬는데 2023년도 요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는 이제 믿는다 그랬어요. 다만 설치류에서 효과가 있구나. 실험이 이제 쥐를 향해서 한 거니까 이 연구 결과들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된 연구들이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립이 된 실험입니다. 이종 병체거라. 아니 근데 이거 해볼 수가 있냐? 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하고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지. 근데 이걸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하신 분인데 그 미국의 우리 카카오 뭐 저기 뱅크처럼 이렇게 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앱을 개발하신 분이거든요. 사업가예요. 벤모라는 그 앱을 개발하신 분인데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사업을 큰 성공을 했죠. 팔았거든요. 벤모를. 그래서 팔아가지고 진짜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자기가 거울을 봤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 늙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남은 인생, 남은 돈을 내가 이거 항노화를 실천하는 데 쓰겠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그 실험들을 본인 몸에다가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쇼킹했던 게 뭐냐면 이 혈청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아들의 피를 갖다가 혈청을 이렇게 받고요. 본인 피는 또 자기 아버지한테 주고 이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수명을 줄였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포스팅하고 그래요. 거의 뭐 인플루언서입니다. 항노화계의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한다던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런 요분한테는 효과가 있느냐? 아니요. 이제 요분이 젊은 분한테는 효과는 없습니다. 해는 없는데 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요 두 분한테 효과가 있는. 하지만 뭐 효과가 있긴 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죠. 아까 제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그 메타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압도적인 거 칼로리 제한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임상 시험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이 칼로리 임상 시험에서 이 칼로리 제한이 인간한테도 통한다. 우리 이제 이런 이제 노화가 진행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물들한테 했는데 이거 2년 동안 사람한테 했어요. 건강한 성인 218명을 가지고 칼로리를 한 12에서 25% 정도만 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식사하고 계세요? 식사하고 있는 그 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정확히 4등분 해가지고 그 4분의 1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로리 감소 식단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대사지표도 개선되고 생물학적인 나이가 실제로 젊어졌다 하는 거를 이제 발표한 아주 유명한 임상 시험이고요. 위스콘신 붉은 털 원숭이 연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숭이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까 연구는 사람한테 했으니까 더 좋은데 굳이 뭐 원숭이한테 이렇게 연구를 했느냐 이거 되게 오래 했어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전체 기대 수명을 실제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평균 기대 수명이 이렇게 일반 원숭이는 26세,
근데 저칼로리 식단 한 여기 원숭이들은 30세까지 늘어났고요.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건강 수명이잖아요. 건강 수명이 늘어났다. 이런 거죠. 이제 조금 지치시는가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예, 또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죠. 여러분 당뇨 환자분이시면 모두가 다 아실 예,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의 아주 대표적인 약제가 있죠. 근데 이게 뭐로 유명하냐면 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어떤 아주 유력한 후보 물질이에요. 이게 역학 연구인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3,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지원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에서 진행했고요. 목표는 뭐냐? 이 메폴민이 노화 자체를 늦출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한 연구인데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왜 갖고 왔느냐? 결과 안 나왔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게 노화가 치료가 가능한 거라고 지금 보고 임상시험 승인을 해줬어요. 이 메폴민이 노화 자체를 늦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게 치료 가능한 상태라고 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결과 나오면 제가 또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메폴민하고 비슷한 거 있죠? 요즘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뭐예요? 마운자로, 위고비, 이런 것들이죠. 우리 비만 치료제가 장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데 이 비만 치료제가 대부분 다 GLP-1이라고 하는 입맛을 떨어뜨려요.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칼로리 제한되는 거죠. 칼로리 제한이 되니까 당연히 장수 치료에 어떤 그런 기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지원해가지고 이제 코넬 연구팀이 2025년도 9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GLP-1 우리 알고 계시는 위고비, 오젬픽, 마운자로 이 비만 치료제들이 심혈관이나 신장, 암, 알츠하이머 위험 감소를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25년도에 코넬 연구팀에서. 이건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렇게 이제 제가 중요한 지금 2025년도까지 제가 연구들을 쭉 살펴보면서 아주 눈에 띄는 연구들을 좀 소개를 좀 드려봤어요. 어떠세요? 조금 이해가 되시기도 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요게 제일 직관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무슨 연구냐? 백세인 연구라고 그러는데 백세인 연구는 일단 오래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분석한 거예요. 이거 그냥 직관적이죠. 앞에 있는 내용들보다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세계 5대 블루존이 있죠. 미국, 로마린다,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우리가 제일 아는 거는 어디예요? 일본, 오키나와예요. 그래서 세계 5대 블루존을 이제 백세인 연구들이 많이 이제 되고 있는 지역들인데 이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이 파워 9이라 그래서 백세인 연구에서 가장 이제 종합해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1번은 움직인다.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가 적다.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식사량 80%만 가지고 있다. 적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적게 먹는 겁니다. 콩류, 단백질 중심의 식당이다. 그리고 음주가 적거나 적당한 음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념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가족 구성원이 아주 본디지가 아주 강하다. 사회적 연결이 있다. 이런 9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 되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따진다면 요거예요. 여러분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이라는 게 요게 니트가 높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활동적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아니 일상적으로 운동하지 않아도 되게 활동성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보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왼쪽은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은 계단인데 계단으로 아무도 안 가요. 다들 건강하신데 다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죠. 일상적인 내가 운동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우리가 운동량을 높이는 거, 요게 이제 백세인들이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키나와에서 이제 장수 어르신들 보면은 여기 보면 뭐 막내가 83세입니다. 한 83세쯤 돼야 막내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우리한테 낯설지만 제일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이키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키가이.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뭐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에 삶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 이유, 이거를 알고 있는가? 이게 이키가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다 중요하지만 이게 한데 어우러져서 사명과 열정이 녹아 들어가 있는 요걸 우리가 이키가이라 그러거든요. 요 이키가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키가이는 뭔가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 100세 어르신들 많이 사시는 데가 구례, 곡성, 순창, 고흥입니다. 아주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한국인 100세인 연구에서 우리 전남대병원에서 이 연구단에서 연구한 결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웰빙 패러독스예요. 웰빙 패러독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병이 없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고혈압 있지만 뭐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회복할 수 있어. 당뇨 있지만 내가 이까지 당뇨 내가 잘 조절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의식이나 질병이 이렇게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방식. 이게 이제 웰빙 패러독스. 주관적인 건강의 인식이 장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효과 있더라. 이게 금연이나 운동보다 더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마음가짐이 아주 모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데이터로 입증된 순간이죠.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는 거, 이게 곧 수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도 코넬대 연구에서는 이제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이런 이제 인구 집단이 훨씬 더 오래 산다, 노화 지연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도 이 만성염증이 억제되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이 외로움의 건강이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혼자서 집에서만 있지 마시고 자꾸 나오셔라, 함께 어울리셔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 과학이 검증한 이제 이런 실천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기억나시죠? 운동해야 됩니다. 예, 운동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니트, 아까 우리가 운동 말고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자꾸 뭔가 근육을 쓰는 이런 것들을 늘려봐라.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자꾸 찾아라. 혼자 계시지 마시고 자꾸 함께 하려고 하시고,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려면 같이 해야 되죠.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노년기 때 근력 운동은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 헬스장 가시는 거 아니고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같이 하려고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저랑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도 하시고 이런 챌린지를 모집 중이니까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많이는 못하고요. 한 20명만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마감이니까 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수연구의 미래가 아마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봐요. 그래서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안티에이징에 2030년도까지 거의 4,200억 달러예요. 억이 아니고 원이 아니고요. 4,20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오픈 AI, 챗 GPT의 창립자죠. 샘 알트만이 이제 투자한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리소좀 연구가 있거든요. 요게 아마 올해 나올 것 같아요. 결과가요. 그래서 거의 1억 8천, 제가 숫자가 약해서 그런데 그 연구 결과도 아주 흥미롭게 좀 지켜볼 만한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연구들을 쭉 살펴봤는데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실마리들을 찾아가고 있고 노화가 이제 질병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수긍하고
각자의 인제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연구들을 박차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뚜렷한 그러니까 딱 먹을 알약 형태의 그런 인제 항노화 약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노화를 아직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제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 선택은 할 수는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오키나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런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그리고 내가 살아갈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쪼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말하는 데 다 써 가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관련해서 또 제가 아까 지금 윤희 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오픈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변경을 좀 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또 건강하게 그리고 잘 살아가는 방법들을 함께 같이 더불어 고민합시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